태국에서 또 다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태국 정부의 삽질로 한국 기업이 떠나자 일본, 중국까지 공장을 철수하고 당장 태국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자 모두 한국을 건드린 태국 정부 탓이라며 시위를 한 것인데요. 군부 쿠데타까지 일어나며 총리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최상위층인 하이소들의 사업까지 연이어 망하고 있어 태국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처음 한국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태국 경제가 위태로워졌고 한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태국을 향해 반감을 드러내자 한국 사업가들 역시 태국에 투자한 돈을 빼냈는데요. 한국인들이 투자한 돈을 빼내자 태국 기업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영세한 기업들이 아니라 태국의 재벌이자 귀족이자 권력의 핵심인 하이소들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현재 태국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정치인들은 하이소들의 후원으로 꼭두각시처럼 정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한 하이소들을 잠재울 수 없었고 심지어 하이소 출신임에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린 믿을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태국 상류층들은 하이소라는 명칭으로 유명합니다. 하이소란 하이 소사이어티의 줄임말로 집안이 빵빵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며 태국 내에서 위상이 높은 일종의 귀족 같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대대손손 재벌인 귀족이죠.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로수라고 하는데 로우 소사이어티, 즉 일반인들을 뜻하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이소는 우리나라 재벌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애초에 태국은 평등한 나라가 아닌데 겉보기에는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보이지만 계급이 존재하는 계층 사회죠. 왕과 귀족이 아직 존재하며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 계층은 부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 신분 상승이 어렵죠. 실제로 하이소들은 재산 100억 이상의 특별한 인맥과 탄탄한 기업체들끼리 연결된 경우가 많고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과 돈으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더욱 부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니 정경유착, 부패는 당연한데요.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로 20명의 태국인이 올라와 있고 CP그룹의 회장은 이건희 회장보다도 개인 재산이 더 많습니다. 하이소의 가장 큰 특징은 SNS에 자신의 출신 학교를 적나라하게 전부 다 적어놓는데요. 여기서 빠지지 않는 대학교가 바로 출라롱콘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태국 최고의 명문대인데요. 강의는 오직 영어로만 진행되며 학비 또한 1년에 2천만 원은 훌쩍 넘고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이면 모두 유럽으로 피서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것과 달리 태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학비가 없어서 최고의 대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애초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과거에도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태국 시위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은 국왕이 상징적 권한만을 가지고 실제 국가 통치 활동은 총리와 행정부가 수행하는 입헌군주제를 선택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태국 왕실의 권한과 위상은 하늘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황실 모독죄의 존재 때문도 크죠. 태국은 법으로 왕실에 대한 모독 행위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공공장소에 왕족이 방문할 경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예외 없이 순종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 등 태국 왕실을 신성시하는 프로파간다를 오랜 기간 계속해왔습니다. 이는 현왕인 라마 10세가 가진 실책과 기행을 저지르면서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왕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현재까지도 왕실의 우호적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성세대는 아무리 그래도 왕실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입장이고 젊은 세대는 왕실이 태국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는 입장이죠. 실제로 태국 왕족들은 잘못을 해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태국 왕실은 정부가 결탁한 상황입니다. 태국은 행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왕실이 정권을 인정해야 하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달리 말하면 왕실이 승인한 정부라면 정권 획득 방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택한 1932년부터 지금까지 총 19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태국 국민은 정권 획득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성화된 국왕이 인정한 정권은 인정하는 문화가 계속되었고 이는 군부가 왕실을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실 역시 왕실의 독립성과 위상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쿠데타 정권을 합법적인 태국 정부로 인정하는 등 군부와 왕실이 사실상 상호간에 득실 관계를 고려한 공생 관계라는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기에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실제로 많은 태국 국민의 존경을 받는 라마 9세는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15차례의 쿠데타 중 6번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민주적인 절차로 집권한 정부를 군부가 쿠데타로 전복시키는 것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태국 국민이 아닌 왕실의 편의와 입장을 고려한 철저하게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태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았죠. 태국 왕실의 의도가 어떠했던 왕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며, 입헌군주제 체제 도입 후 88년 동안 20차례에 가까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을 묵과했고, 또한 군부 정권과 오랜 기간 함께 했던 것은 사실이니 국민들이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된 군부 정권의 독재와 총선 이후 노골적으로 심해진 반정권 세력에 대한 탄압, 전제군 주제에 가까운 왕실의 오랜 전횡과 2016년 왕위를 승계받은 라마 10세의 거듭된 실행 등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권과 왕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는데요. 그러던 최근 젊은 유권자가 가장 많이 지지했던 미래전진당 해산 명령을 계기로 대학가에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교수 등 교육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군부 정권 교체 요구였고, 왕실을 비난하는 주장은 없었는데요. 또한 실제로 왕실 비판은 당시로서는 학생 시위대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었죠. 경찰 당국은 이들을 체포하여 시위대와 분리시킨 후 면회 신청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태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SNS 검열에도 나섰습니다. 반정부 표어와 정권 퇴진, 왕실 개혁 요구에 장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수사 및 고소, 고발 조치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총리는 태국 내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모든 주체는 태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글로벌 SNS 기업인 페이스북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동시에 과거 태국 왕실을 비판하여 해외로 추방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페이스북 역시 태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정치 아이돌이자 한국식 민주화를 부러워하는 정치인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 말이 있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의 유일한 태국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한 피타 린자를라는 유학 시절 한국 친구들에게 1950년대 이후 한국의 투쟁과 저항부터 오늘날 경이로운 발전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다움을 본받고 싶다고 했는데, 피타가 말한 한국다움은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할 수 있다와 함께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깨어있는 정치인은 기존 정치인에 밀려 떨어지거나 국왕의 뜻에 의해 정당이 해체되는 가장 큰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후보로 나선 그는 친군부 정당 등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의회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건 아닌가. 아직도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의 민주화 사례를 언급하며 홍콩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다시 한번 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 한국과 태국 사이를 이간질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부가 아닌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할 수 있도록 힘을 내줬으면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